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x 플러스 y, xy 값 가르쳐줬을 때 세제곱의 값을 계산해달라.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식까지 확실하게 학습이 잘 되어 있으니까 질문 던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좀 계산되는 거죠. 값만 좀 정확하게 잘 대표하면 되겠습니다. 4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좀 대입하니까 플러스 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64에다가 24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 84입니다. 88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88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활용식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어찌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 플러스 2i 1 마이너스 3i 복수수 계산 좀 질문 던진가요? 알겠습니다. 실수 부분들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허수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하고 플러스 3의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3 플러스 5i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역시 또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서 답을 해가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역시 또 기본 원리를 좀 질문 던질 것 같은데요. x세제곱 플러스 ax-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x-1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18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좀 딱 쓰면 되죠. 나머지 정리 기본 패턴을 좀 잘 지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이 원리 좀 기억하면 되죠. 몫을 포함한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을 적자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항등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즉 0이 되게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x의 2를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8 더하기 2a 마이너스 10 이 계산 결과가 18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a는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a 값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항등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몫을 포함하는 부분들 0만 들어가는 적당한 숫자 집어넣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주어진 복수수 연산인가요? 아니죠. 만족해주는 실수 xy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값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복수수 상등 형태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실수 부분들은 전개했을 때 x하고 2y, x 플러스 2y 처리해주면 실수 부분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x하고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빼게 되면 3y 해서 마이너스 3 처리되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 되겠고요. y 값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x 값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루트 x, 루트 3y, 루트 x, 루트 27y 이렇게 처리됐다면 주어진 값을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이게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군요. 마이너스 3, 5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을 우리가 i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i, 그 다음 여기도 루트 3 i, 루트 27 i 해서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 3 곱하기 3에다가 i 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i가 약분되면 되죠. 루트 3도 약분되니까 9에서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계산은 깔끔하게 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론을 좀 결합시켰지만 복소수 상등에 해당하는 이론 간단하게 좀 처리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루트 계산할 때 루트 안에 이렇게 좀 음수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루트 마이너스 1 부분 i로 이렇게 좀 고쳐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좀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쭉쭉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들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x-1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정리해주면 어떻게 해준가요? 조립제법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1을 딱 이용하게 되면 3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처리해주니까 6 해서 이 나온 결과를 C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결과를 또 다시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2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B가 되겠고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C 그럼 이제 A, B, C 이렇게 나온 결과들 3, 2, 6 이 부분들을 다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결과는 되면 36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게 또 왜 C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어진 식은요, X-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니까 X-를 조립제법 나눴을 때 목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C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눈 이 부분들을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X-를 나누면 나누고 목 이렇게 몫이 A고 나머지가 이렇게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하고 A 이렇게 처리가는 과정 되셨죠? 자,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연조립제법 이용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익혀두면 문제풀이에 유용하게 좀 써먹겠습니다. 다음식 px가 주어진데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나눠 떨어진다라는 얘기인가요? 와우. 그렇다는 얘기는 px 부분들을 쓰게 되면 x 세제곱 a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 열심히 썼는데 이 부분들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qx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머지 정리 원리 위해서 이제 이거 0되는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a 그 다음 b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이항식에서 플러스 4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2를 대입해주면 4a 플러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8에 2 대입하니까 2 대입하는 거죠. 8에다가 그럼 이제 8에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인가요?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빼기를 좀 하게 되면 3a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6 되겠고요. 마이너스 6을 좀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10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b-a 부가 좀 바뀌는 거 조심해가지고 이제 16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뭐 주어진 식 이렇게 좀 딱 쓰게 되면 기본적인 원리 0 대입하는 뭐 대입해준 숫자는 다 보이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법이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같다. 처리해 주겠고요. 뭐 이항시켜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3-k는 이꼴 0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나는 x좌표를 구해가는데 없으니까 뭐 근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판별식 9-4배의 3-k 0보다 작다.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9-12-3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뭐 4분의 3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서는 또 새로운 2차 함수가 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다면 새로운 2차 함수식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써야 되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또 관계 이렇게 갖다 처리하고요. 그 다음 또 넘겨서 이항시켜서 정리 6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 지금은 좀 뭐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게 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되는 거죠. 역시 또 판별식을 좀 조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뭐 4분의 1 쓰게 되면 9-2 플러스 k 해서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k 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둘을 좀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해주면 공통적인 범위를 쭉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정수들을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6에서부터 쭉 처리해서 이제 0까지 되는 거니까 개수가 그럼 이제 몇 개가 되나요? 7개가 되는 거죠. 7개 해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처리가 되면 뭐 이렇게 좀 갖다 처리해서 이항시켜서 새로운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개수 만나는 이제 x 좌표를 좀 조사하는 거죠. 만나지 않습니다. 군 없다. 그다음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에서 이제 판별식이랑 이제 연결시켜가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원래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전형적인 패턴을 쭉 따라가는 거니까 한번 학습을 좀 정확히 잘 해두면 뭐 거의 다 유사한 패턴으로 좀 진행되는 거니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차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인수가 아닌 것은 그러면 4차식을 좀 열심히 좀 인수분해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고차식을 좀 인수분해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조립제법이 되겠죠. 자, 개수의 총합들을 좀 구하게 되면 0 되는 거니까 1이라는 인수는 무조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1 처리해주면 1에다가 마이너스 4 되겠고,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1에 되겠고, 그럼 1 되니까 6 되겠고, 6 해서 당연히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어떤 거 해보나요? 또 마이너스 1도 한번 해볼까요? 1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처리해서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5가 되니까 6 되겠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남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있었으니까 5번이 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이제 5번 불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차 방정식 형태를 좀 인수분해, 고차식을 좀 인수분해할 때에는 기본적인 풀이법이 인수 정리를 위한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또 직선 주어져 있는데요. 2차 함수하고 직선 주어져 있는데 항상 접한다. 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x제곱 마이너스 4kx 4k제곱 플러스 k하고 2ax 플러스 b하고 좀 식이 길어지는데요. 일단은 뭐 갖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이항시키면서 이 공통의 2k 플러스 ax 처리가 되겠고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중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판별식을 좀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에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온 식을 이제 뭐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살펴봐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k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4k 제곱은 소거되는 것 같은 거니까요. 4ak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빼기 1에 k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k에 대해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항등식이니까 00 처리해가는 풀이니까 a 값은 뭐 4분의 1 나오겠고요. 그럼 b 값이 뭐 마이너스 a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해서 b 값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a-b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분의 1, 부호가 좀 바뀌는데요. 16분의 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 16분의 4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6분의 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푼 이 문제는 사실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나오는 거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뭐 정리를 한 2차 방정식 문제 형태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중근을 갖습니다라고 정리했을 때 K의 항등식으로 풀어가는 이거 뭐 아주 전형적인 패턴에 거의 모든 학교에 전부 다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좀 잘 익혀서 다만 이제 흔들림 없이 금방금방 좀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3차 당식이군요. 2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A,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 처리되는데 AX 이런 거로 나눈 거죠. 그럼 이제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가 생길 때 그 나머지가 뭐다? X 플러스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BX로 나눠도 몫이 또 생기겠고 나머지가 또 똑같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 여기 나머지 부분 똑같은 거니까 이건 좀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다가 플러스 8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ax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bx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나온 식에 이제 a도 있고 b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차식 인수분해들 뭐 이런 형태들을 뭐 교묘하게 좀 낸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조립제법 좀 해서 좀 처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뭐 1이 당장 눈에 보이죠. 개수의 합이 이제 0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 되겠고 마이너스 4 처리되면 4 되겠고 4를 쓰니까 0 이렇게 처리돼서 x 마이너스 1 되겠고 이 부분들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그럼 서로 다른 두 2차식이라고 해줬는데 인수 자체가 좀 이게 좀 겹칠 겁니다. 그럼 이제 뭐 AX를 그럼 X-1에 X-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BX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X-1 공통되는 부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건 X- 이렇게 돼서 뭐 제곱되는 식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AX 더하기 BX 이렇게 좀 처리하라는 얘기는 뭐 X-2 공통 처리해주고요. 나머지 두 식을 좀 더하기 해서 2X-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되겠고,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X-5로 나눠라 이런 얘기는 그럼 이것에다가 이제 5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5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 되겠고, 5를 대입해주니까 10에서 3 빼니까 7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뭐 21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표현법이 좀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보던 거에서 살짝 좀 방향을 좀 틀어놨는데 뭐 그래도 주어진 식은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좀 써가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 잘 이항시켜서 놓게 되면 나눠 떨어지는 모양. 그래서 이제 인수를 좀 이렇게 좀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좀 문제에 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바르게 좀 풀어가는 방법이니까 뭐 이 정도 변형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추기 방정식 이렇게 되는데요. 와우. 우리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참수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추기 방정식 x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매우 편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3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이참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결과가 3 되는 거니까 뭐 a 값이 1인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상수항 부분 C 하나 정도는 모르는 형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좀 딱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는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중근을 갖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근 가지면 이게 판별식까지 써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니까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c 값은 그냥 5 이렇게 해서 곧바로 구해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판별식 써도 되겠고 완전 제곱식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금방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함수식 자체를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좀 처리가 됐는데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는데 x좌표의 곱을 구해달라. 아이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두 근이 곱이니까 뭐 알파 베타 해주면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그냥 뭐 곧바로 5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또 인수분해 해서 이제 보여가도 되지만 이렇게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곧바로 보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효율적인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추기 방정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 제곱식 정의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의 풀이라는 사실들 좀 기억해서 이참수 뭐 최대최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꼭 이 대칭축을 좀 이용하는 그런 풀이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좀 가져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와 있는 풀이라면 뭐 이렇게 좀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x제곱에다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4x제곱에 5x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4kx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뭐 근의 x값을 구해가는데 뭐 이거 뭐 한 쌍이라고 해서 뭐 두 개가 아니고요. x값 자체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d를 쓰게 되면 4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k제곱 이항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20은 이꼴 제로 해서 k값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k값들의 곱을 구해달라. 그럼 뭐 당연히 또 마이너스 20 해서 또 이번 문제도 역시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0에서 곧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한 쌍이라고 해서 뭐 근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왜 쌍이냐? 뭐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짝을 이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일단 x 값 자체는 한 개입니다. 중근입니다라는 표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좀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열심히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최고차가 양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차 함수 최소는 뭐 이렇게 그래프 모양 보면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해 가면니까 k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최소값 되는 거죠. 이 최소값을 fk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k를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제곱 처리가 되겠군요.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을 이제 뭐 fk라고 한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fk 나온 이 값을 또 다시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는데 아유 k에 대한 또 2차 식이 돼 있으니까 뭐 2차 함수가 된 거죠. 그럼 또 다시 그래프 모양 그래서 최고차 의미니까요. 그래 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k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처리해주면 4분의 1 구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좀 대입하면 이제 드디어 답이 되겠죠.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은요. 꼭지점 좌표를 찾아갈 때는 여기 1차항 부분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4분의 1 쓰고 이제 2로 이렇게 딱 나누게 해주면 되고요. 뒤에 상수항 이렇게 처리해가면 이 앞에 부분까지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8분의 1 처리해 준 거니까 결과는 이제 뭐 8분의 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처리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최대 최소를 뭐 2번 구해가는 절차인데요. 최고차가 양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 해가지고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하여튼 식이 나왔는데 뭐 곧바로 답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다시 또 2차 함수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최고차 음이니까 위로 볼록 그런 모양 최대값은 역시 또 꼭지점에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 이해됐습니까?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수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연스럽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정식 4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두 허근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4차식 인수분해서 근을 구해가려면 뭐 고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처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뭐 계수의 총합이 0 되는 거니까 1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2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숫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좀 되는 것 같죠?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처리돼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플러스 2 되겠고 1에다가 그러면 좀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뭐 실근 두 개가 나왔는데요. 지금 실근 관심 없고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곳에서 이제 뭐 허근이 좀 관심 가는 거죠. 그럼 이제 z하고 z바 켤레근이 허근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부분들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나와서 문제에서 이제 z 세제곱 더하기 z 바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곱셈 공식 활용식이 되겠죠. 세제곱 빼기 3배의 z 바에다가 z 더하기 z 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도 되겠죠. 근데요, 이 주어진 식은 또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근 나왔을 때, 요게 좀 뭐 x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 많이 했던 거죠. z 세제곱, z 바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 세제곱 하면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도 되는 그런 내용. 곱셈 공식을 처리해도 되고 주어진 식이 이제 우리가 좀 평상시에 좀 많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세제곱의 규칙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이건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4차식 허근 같습니다라고 해주면 인수분해에서 뭐 실근 두 개의 허근 갖는 식 뭐 이전 기본 처리해서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놓는 과정 자체가 뭐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 과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고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간다. 이 사실은 절대 있는 일이 없이 깔끔하게 좀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 나중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암기 항목 아닙니다. 2차 방식 나오게 되면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식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그 다음 이제 곱셈 공식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군, 아이코 이거면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놨는데요. 그럼 켤레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제곱 곱해주면 5분의 처리되겠고 3-4i에다가 1-2i를 좀 곱하게 해서 근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5분의 처리되겠고 실수 허수 곱하게 해주면 3에다가 플러스 8에 또 i제곱에 마이너스 8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어수 곱하기 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곱하기 할 때 4에다가 또 곱하기 할 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마이너스 튀어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0에 어이구, 이거 좀 이렇게 좀 근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뭐 2차 방정식이 나중에 이제 계수가 실수 이렇게 되는데 한 근이 1 마이너스 2i 아니면 다른 근은 1 플러스 2i에서 이제 켤레근을 좀 같습니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두 근의 합 형태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인데 결과는 마이너스 2 처리해서 a 값은 2입니다 구하면 되겠고 두 근의 곱해지면은 b가 되는데 실제로 곱하게지면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b값 5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a, b를 구했는데 끝이 아니라 또 이게 또 a 더하기 b를 또 구해야 되고 구하면 지금 7이 되겠고 a 빼기 b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이고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건가요?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시 아이고 이게 좀 시키는 게 많군요. 그럼 뭐 또 다시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둘을 합하면은 이게 이제 4가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이게 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쳐야 되니까 c는 이꼴 마이너스 8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1 되는데 이게 2분의 d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d 값은 마이너스 42. 어우, 숫자 커지는데요? 이런 형태를 좀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이제 d-c를 또 하라. 그럼 마이너스 42 플러스 8 처리돼서 마이너스 34까지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 일본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연산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내용 자체가 연산이 좀 길어지는 건 사실인데 연산 자체를 못할 부분이 없는 거죠. 주어진 부분 근이다라고 해주면 일단은 뭐 유리화해서 깔끔하게 처리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계수가 실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근을 갖는다면 켤레근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요 이론 알아야 되겠고요. 근을 좀 두 개를 이렇게 얻어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역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 해서 a, b 값 구하기 여기까지가 오고 일반적인 처리인데 문제에서 또 다시 또 연결시켰습니다. 근데 연산해서 합하고 뭐 차 구해가는데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또 7하고 마이너스 3이 또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또 다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C하고 D를 좀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연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못할 부분들이 아니라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서 좀 시간에 좀 압박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평상시에 어느 정도로 좀 연습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 부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연산 속도를 좀 높여갈 수 있는 연습은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라 이런 얘기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제 허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되겠고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이런 부분들 당연히 1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익히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좀 문제로 골라달라고 되는데 기억을 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부분을 좀 메모해야 되겠군요.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내용들인데 그죠?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통분을 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 바 통분하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처리되는데 정리식들이 좀 깔끔하게 나왔습니까?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결과 마이너스 1 맞습니다라고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좀 어떻게 주면 되는 건가요? 세제곱이 1입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 번마다 규칙인데 오메가 202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 자체가 들어오니까 나머지 오메가가 되는 거죠. 1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21제곱은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22제곱은 그럼 이거 나눠 떨어지니까 오메가 세제곱 이런 모양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요건 주어진 식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처리해서 이렇게 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세제곱은 1이니까요. 그럼 이제 약분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계산 결과 0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 맞습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또 뭔가요? 와, 디귿은 또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공통으로 좀 묶어서 오메가 그럼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또 써주면 되죠. 3오메가 제곱 처리됐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남겠고 4니까 또 2오메가가 이렇게 남는 그런 형태 이렇게 좀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이식 부분들은요 이에다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0 되잖아요. 그럼 여기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0이니까 쓸 게 없고요. 그럼 요 부분들은 또 그럼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이렇게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메가 마이너스 1 역시 맞는 내용.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아주 좀 재미나게 좀 구성이 되네요. 뭐 이 부분들 인수분해해서 허근 갖는 식들, 이곳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뭐 2차식 당연히 성립, 뭐 3차 당연히 성립, 이런 거 정보들을 좀 얻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식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 이 부분들을 뭐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 문제 없고, 이건 뭐 세제곱의 1입니다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가는 거니까 조금 큰 숫자인 거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디귿이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철저하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공통 묶어내고 남는 부분 쓰고 또 역시 또 이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가는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하게 되면 시간을 좀 충분히 좀 절약해가면서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이참수 주어져 있고요. 점 P가 곡선을 따라서 쭉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0 되는 좌표니까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의 이 범위 자체가 이게 좀 A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A라는 요 A 값의 범위가 요건 그 마이너스 1부터 5를 먼저 쓸 뻔했는데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5까지다. 이런 뭐 전제 조건이 좀 깔린 거죠. 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2a 마이너스 b에 그러면 2a 되겠고 b에다가는 주어진 함수 좀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어차피 좌표를 좀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뭐 주어진 식 정리해서 a 제곱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식이 되는 거죠. 이런 2차 함수, 제한 변역 A값, 아까 이제 범위 구해간 거 딱 써가지고 제한 변역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 모양, 최고차가 양이니까 아래로 블록 싹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에 A 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딱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제한 변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그래프 일부만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5를 대입해주면 가장 큰 값, 주어진 식을 5 대입하면 25에서 15를 빼야 되는 거니까 10 해서 이제 최대값 구하면 되겠고요. 최소값은 이제 2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데,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10하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뭐 4입니다. 라고 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스스로 좀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걸 구해달라. 이제 좌표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B 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식이 이렇게 얻어져 가는 거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와 B 사이를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좀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대는 이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이 X 좌표인 A 값 자체가 범위가 좀 이렇게 생겨간다. 이런 사실들 조금만 좀 기억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좀 2차 함수의 활용 파트 부분에서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닌 거죠. 복습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좀 잘 풀어가려고 노력을 여러분들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이 각각 주어져 있는데, 이게 좀 정상적인 형태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좀 근을 좀 생각해서 뭐 근 두 개라고 해보면 알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식이 좀 변형돼서 3-x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주면 뭐 당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3-x 이런 형태가 좀 알파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요 형태의 근은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항시키니까 3-알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3-베타 이렇게 두 개가 좀 생겼습니다라고 처리해 좀 되겠습니다. 자, 요런 두 개의 식을 좀 어떻게 했다? 더하겠다. 그럼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한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항시키니까 뭐 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되겠고, 곱을 또 해야 되는데, 곱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9에다가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곱은 또 얼마다? 5다 이렇게 좀 나온 건가요? 5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그러면 9-3, 24에다가 알파 베타 처리해 준 결과가 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알파 베타가 그러면은 29에서 9를 빼는 거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맨 처음 방정식의 두근의 합, 두근의 곱들을 계속 구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는 형태라서 좀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참, f2x는 0 이렇게 좀 풀었다. 역시 그러면 또 2x가 또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에 그는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근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뭐 곱을 또 구해달라라고 해주면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것은 4분의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중에서 알파 베타 구해놓으면 20이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좀 응용 문제가 돼 있어도 아이고 이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좀 함수 바뀐 표현에 대해서 연습이 좀 안 돼 있다면 이건 뭐 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가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걸 참고해가지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어진 식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런 게 알파 뭐 물론 이제 베타도 대입해야 되는데 하나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응용 문제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알파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 식들은 이제 근이 이렇게 좀 생긴 모양. 근데 주어진 정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하고 그 다음에 또 곱하고 한 결과들이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맨 처음 주어진 식의 이제 알파 베타들의 이제 관계들을 좀 이렇게 얻어내는 거죠. 똑같은 관계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식 모양들도 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 이렇게 놓는 이 모양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응용 문제에 대처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평상시에 연습이 좀 안 돼 있을 수 있는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좀 학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표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이론 강의 부분에서도 좀 올려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학습을 좀 여러분들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가르쳐줬고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가르쳐줬습니다. fx를 근데 이 곱으로 좀 나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좀 생기겠고 나머지가 좀 생기는데 원래는 이제 뭐 나머지가 3차로 나눴으니까 이 나머지가 이제 2차가 돼야 돼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좀 rx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여기 좀 2차 나온 이 부분들을 나눴을 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용하려면 요 식을 어떻게 되겠죠? 이게 좀 대입해주는 숫자도 좀 안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가 3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자체가 이렇게 2차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나머지가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나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몫이 생기겠죠.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좀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식을 좀 고쳐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나누게 해보면 됩니다. 나누면 몫이 생기고 몫은 당연히 이렇게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x에다가 이제 2를 좀 이제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1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나머지가 이제 7이 돼야 되는데 이쪽 부분들은 0이 되겠고 이것을 대입해 주면 a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a 값이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rx를 드디어 우리가 구하는 거죠. a 값이 2가 되어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걸 뭐 전개해서 정리해도 되고요. 곧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r3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곧바로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3을 대입해 주니까 9 마이너스 3 플러스 1 처리해 주겠고 여긴 뭐 9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7이니까 14 더하기 11 이렇게 처리해서 25임 또 R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25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풀이의 키포인트 원래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입니다 라고 생각해가는 발상 됐고요. 근데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이거 좀 대입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0되는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이 안 되는 거니까 요거로 나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좀 몫이 이렇게 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 좀 더 나누기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써가는 이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술술술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뭐 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나머지 정리 관련 부분들을 연습하다 보면 지금 이 패턴의 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제법 되면서 우리가 좀
풀이법이 이렇게 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뭐 이때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2차로 나눴을 때 그걸 포함한 또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해가는 과정 좀 잘 살펴뒀다가 다른 문제에도 또 유용하게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x 범위 주어져 있고요. 이차함수 최대값이 4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K값들 모두 구해서 좀 곱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최고차가 의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을 쑥 그려가면 되겠고요.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아이쿠야 K 문자가 나오는데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한 변역 처리되어 있는데 제한 변역 안에 이 K 값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우리가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제한 변역을 표시할 때 마이너스 3 이렇게는 될 수 없는 거죠. K 값이 마이너스 작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좀 다행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좀 지워버린다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은 그럼 뭐죠? 일단 제한 변역 안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풀으면 되겠죠. 이때는 뭐 가장 큰 값 자체가 가운데 있는 K 값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K제곱 2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나오는데 이 결과가 4다. 그럼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K값이 인수분해 돼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K값은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4 처리되는데 K값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4는 좀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하나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 개형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꼭지점에 x좌표가 k 이렇게 처리되는데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제한 변역이 있다 벗어나는 이런 모양들. 자, 그렇게 되면 k 값이 3보다 큰 이런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는 최대값이 그래프 모양상 3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이제 3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9에다가 그 다음에 좀 3을 대입했으니까 얼마가요? 6K에다가 3K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결과가 최대값 4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K값은 3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또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K값에 곱을 구하게 되면 곱은 둘씩을 또 곱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 관련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아마 그래프 모양 싹 그려서 이제 꼭지점 좌표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게 문자로 좀 돼 있어가지고 그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뭐 3번 나눠서 풀이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제한 변역이 하나 주어져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제한 변역 부분들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지 않을 때 이렇게 좀 2번 나눠서 풀어간 부분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몇몇 학교들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게 되게 되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에서 미지수 나와가지고 범위 좀 쪼개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서술형의 또 대표적인 그런 문제용 중에 하나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좀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좀 복습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실근 두 개의 혁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정수 K의 값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조립제법을 뭐 이런 거면 이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5-K 플러스 K 해서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겠고 뭐 주어진 식에다 F에다가 뭐 1을 이렇게 좀 FX라고 처리해주면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계수 총합이 0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1이 무조건 인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 처리해서 마이너스 5 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1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꼴 제로 이렇게 해서 좀 처리가 됐고요. 실근 하나 나왔으니까 2차 부분들은 무슨 근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허근을 가져야 되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이거서 허근을 가져야 되겠다. 2차식이 허근이 나면 우리는 뭐 볼 것 없이 판별식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 플러스 4k 처리되는데 허근 0보다 작다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작습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했는데요. 정수 K의 최대값이군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 6, 24 마이너스 6보다도 더 작은 숫자인데 정수 최대값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7 해서 계산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3차식 딱 나오게 되면 조립제법입니다 라는 부분들 계수 총합이 1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결국 이제 2차식에서 허근 갖는 부분, 2차식 허근이면 당연히 판별식 쓰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론들이 자연스럽게 쭉쭉 연결돼가는 거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풀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1번 숙지고 마지막 문제인데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깔끔하게 좀 정리되는 좀 예쁜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